도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수현 님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부터 보고요. 추가로 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은 금이에요.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A고 이 사람이 B라면 서로 얘기를 해보고 A면 A, B면 B 명확하게 결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도저도 아닌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뭔가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금인데요. 그 중에 신금이라는 것은 열매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기를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금이에요. 그래서 좀 말을 세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나 이거 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침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편인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편인이라는 것은 좀 비즈니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에게 뭐 도움을 주거나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비즈니스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여기에 정제라는 것도 있어요. 재라는 것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가능한 것만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더군다나 정제라는 것은 내가 100을 했을 때 100, 200을 했을 때 200, 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능으로 보자면 이 사주 화개가 2개예요. 그리고 역마가 하나 있어요. 화개라는 건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개념이고 역마는 도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사랑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조금 더 우선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김수현 님이 했던 그 영화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특이한 작품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자, 운을 볼 텐데요. 36세부터의 10년 동안의 운이 무오대운이라는 운입니다. 화대운인데요. 화가 오축 원진이라고 해서 살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자, 관하고 인성하고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구설수, 시비수가 있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25년도의 운도 을사년이라서 천간에 을신충이라는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여자 때문에 힘들다, 시끄럽다라는 개념도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을사년의 화운이 이 오화와 합하면 화가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축토라는 게 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화하고 수의 충이기 때문에 이 오축 원진이 조금 더 강해지는 운이면서 을신충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의 운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운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김수영과 김세론의 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김세론의 유족 측의 주장은 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다잖아요. 김수현의 주장은 성인이 됐을 때 사귀었다잖아요. 자, 일단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사귄 거는 문제가 아닌 건가요? 어, 그럼 됐나요? 그거는? 자, 그러면 미성년자였을 때 사귄 게 문제다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좀 이슈화되고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폭삭 수가수다? 요 드라마잖아요. 미성년자끼리 사귀는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저도 미성년자랑 사귄 적 있어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그러면 미성년자가 누군가를 사귀는 거는 문제가 일단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면 문제인가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건가요? 미성년자가 연애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귄 게 문제인가요?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를 사귀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이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면 헤어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갑끼리만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성년자가 동갑끼리만 사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사귄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2살의 차이, 나이 차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사귄 것도 문제는 아니고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귄 것도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자인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성인과 사귄 게 문제라면 12살, 와, 그렇죠. 김수현도 20대예요. 40, 60이 아니라 김수현도 20대였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김수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또 문제죠? 그리고 한 가지, 진짜 15살부터 사귀었다는 것이 주장일 뿐이지 팩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증거 사진이 성인이 됐을 때 만났던 때의 사진이잖아요. 왜냐면 온앤오프 때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건데 온앤오프가 성인이 됐을 때잖아요. 그럼 그게 왜 미성년자 때 사귀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미성년자 때 사귀었다 치죠. 그러면 김세론의 유족은 아이를 방치한 건가요?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라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한 거잖아요, 그럼 애를. 애가 왜 나이 많이 나는 성인과 사귀었겠어요? 그걸 그냥 뒀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방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귄 사람도 문제지만 방치한 유가족도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김수현 측의 주장이 맞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죠? 김세론 측 유족의, 김세론의 주장도 아니죠. 유족의 주장이 맞다면 방치한 거잖아요. 15살짜리 아이를. 그건 그럼 잘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함소원하고 진아 커플 18살 차이잖아요. 진아가 20대 초반 때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 때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 차이는 일단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김수현 측의 주장 무조건 허위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무슨 김수현이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폭행을 했다거나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면 그거는 진짜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유가족은 방치한 거잖아요. 자기들도 사과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연애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하는데 이미 4년 전에 이별을 했어요. 그거를 연애를 인정해야 되나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연예인들도 몰래 사귀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이슈가 터졌을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법적 책임을 지라거나 사과를 하라거나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굳이 김수현에게만 그것도 이미 4년 전에 이별한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꼭 이 사람에게만. 자, 7억 청구를 사과하라는데 나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진짜 이해가 안 가냐면 만약에 이 7억이 기획사에서 계약 해지를 문제로 위약금을 내게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김세론 양이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작품에서나 광고에서나 그 다음에 그 가게 파손 때문에 비롯된 돈이잖아요. 그게 11억이라면서요. 그 중에 7억으로 합의를 해서 이 회사에서 돈을 다 내준 거잖아요. 김세론 양이 낼 돈이 없어서 먼저 내준 거잖아요. 그걸 청구한 거잖아요. 그게 왜 사과할 일이죠? 아니 먼저 내주고 그 청구한 게 문제인가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설명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진짜 그 내용 증명대로 소송을 했다면 그건 맞죠. 근데 소송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손실 처리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기획사들끼리 얘기를 했고 충분히 그게 전달 안 됐다고 해서 기획사들끼리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김세론 양도 더 이상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비롯된 돈, 그리고 기획사가 다 물어준 돈, 그 돈을 청구한 것 뿐인데, 그리고 손실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미리 설명은 못했다 해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기획사들끼리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7억 청구를 사과해라?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나는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세론 양의 프로필을 보다가 작품 수를 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영화, 드라마, 뭐 광고 70편이 넘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만. 자, 지금 그 7억 청구된 거에 봤을 때 그 골드 모시기 회사에서 돈을 내줬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사냥개들 그거에서 위약금이 7억이에요. 그리고 광고비가 몇 억이고 그 다음에 파손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의 개런티를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70여 편을 찍었는데
7억을 못 냈잖아요, 일단. 그럼 7억이 일단 없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생활고를 실제로 겪을 정도로 돈이 없었어. 그 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김세론의 유족들에 대해서 타켓이 갔거든. 왜 생활고에 이 사람이 실제로 생활고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맥컬리 컬킨 때문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들여오자 라고 할 정도의 문제 제기가 원래 됐었거든요. 김세론 양 때문에. 왜?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세론의 유족들에게 포커스가 갔어요. 그런데 그 포커스를 왜 갑자기 김수현한테 돌리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프로필을 보니까 김세론 양의 부모님도요, 어렸을 때 낳았던데? 그리고 두 분도 6살 이상 차이던데?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6살은 괜찮고 12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골드 모시기 회사에서 그 1인 회사인데 김세론 양이 왔을 때 잘못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냥개들도 그때잖아요. 7억 위약금 냈던 거. 그럼 작품을 한 거잖아요. 광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작품도 또 했던데 그때?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1인 기획사에서 같이 일한 게 문제인 거예요? 작품도 하고 광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김세론 양이 대표작이 있었나요? 없는 상태에서 기획사에서 계약을 해갖고 작품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스타를 만들어줘야 되나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터트린 매체가 가세연이에요. 저는 왜 가세연을 싫어하냐면 김건모, 박수홍 사건 때 엄청나게 김건모와 박수홍을 욕했잖아요. 박수홍을.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사과했나요? 안 했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매도를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매체에 대한 불신뢰? 왜 이 매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자 명예훼손 누가 하고 있는지 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미성년자 때 우리 딸이 그렇게 사귀었다. 그러니까 김수현이 문제라지만 김세론도 사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사귀었다며. 그리고 그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렸으니까 유가족은 방치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김세론 양이 죽고 막 이렇게 떠드는 게 과연 김세론 양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일 때 사귀어서 했다는 걸 공개하는 게 도대체 김세론 양에게 어떤 명예를 회복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슈화 만드는 게. 그리고 왜 유가족하고 합의를 해야 되죠? 7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주고 돈을 달라고요? 물론 유가족 측은 뭐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뉴스에서는 합의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이게 김수현 측에서 이걸 터뜨렸으면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근데 터트린 건 김세론의 유가족이잖아요. 그 유가족의 얘기를 따지면 아이를 15살부터 방치했고 그 모든 작품을 한 돈은 없어졌고 그 회사에서 작품들을 잘 했고 이미 4년 전에 헤어졌고 그리고 김세론 양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간 동안 유가족은 뭐 했죠? 어떤 도움을 줬죠? 생활고에 그렇게 할 정도면 뭐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24, 25이잖아. 보통 24, 25이 생활고에 빠져 있으면요. 부모가 용돈 줘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잖아요. 24, 25 그 아이가 생활고에 힘들 정도면 부모가 용돈 주는 게 맞다니까? 뭐 했냐고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뭐 했냐고요? 부모는. 그 유가족은 뭐 했냐고요? 나는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김수현보다 나는 그 부모가 더 나빠. 난 더 이해 안 가. 나만 그런가요? 완전히 방치한 거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회사 간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그 회사 갈 때 뭐 했어? 그 유가족은? 관심 없었던 거야? 그럼 방치한 거잖아. 생활고에 빠졌을 때 뭐 했냐고. 용돈이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이 친구가 생활고에 빠져야 되냐고. 뭐 했냐고. 부모로서 뭐 했냐고. 글쎄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욕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채널이 막 되게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뭐 이슈를 몰고 다닐 채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 발언이에요. 나는 김수현보다 그 김수현의 부모가 뭐 했는지가 난 좀 더 궁금하다. 그 주장이 다 맞더라도 뭐 했냐고.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도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